자, 관중과 포숙,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아주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떠오르죠. 관포지교라 그러나요?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친구 교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쪽 측면으로만 보면 별로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제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산동성 지역이기 때문에 염전밭이 많았고, 또 때로는 거기에는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제나라를 분봉받고 나서 그 뒤로 별 볼 일 없었던 이 제나라를 띄운 게 바로 제나라 환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엄청나게 성공한 회장님이죠. 근데 그 회장님 환공 밑에는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나라 황공의 뒤를 도와서 가장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관중인데, 원래 관중이 제나라 황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나라 황공의 사람은 포수가였습니다. 근데 정치 게임에서 결국은 관중은 자기가 밀던 왕이 몰락했고, 포수가가 승리의 킹메이커가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포수가는 자기를 재상으로 앉히려고 하는 제나라 황공, 그 패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제나라만 다스리려면 나를 써도 된다. 그러나 천하를 평정하려면 관중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내 자리인데 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뼈아픈 선택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관중은 비록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몰락한 귀족이었지만 새로운 이 제나라 황공을 참모를 하면서 이 제나라를 엄청나게 강한 조직의 모습으로 바꿔냅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공자가 관중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한 100여 년 뒤의 사람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중이란 사람이 제나라 황공을 도와서 천하의 패자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천하를 완벽하게 한번 평정하였다. 그래서 그 관중이란 사람 덕분에 우리 중화민족이라는 이 중원은 오랑캐의 침략을 받지 않고 지금도 당당하게 이렇게 문명화된 국가로 살아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 관중에 대한 공자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관중이 갖고 있는 이 중국 역사에서의 어떤 그 포지셔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은 오로지 경제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직 생존의 관건은 결국은 먹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예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표하고 상대방을 예우하는 거. 근데 관중 생각은요, 그 예절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다는 게 아닌 겁니다. 먹고 살만해야 예절도 나온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야 사람이 자존심도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창름실이 지 예절이요 의식족이 지 영역이라. 창름, 창고가 실해야 지 예절. 뭐 예절도 알고 의식, 옷 입고 먹는 것이 좋게야 지 영역, 사람이 영광과 치욕도 알 수 있다. 그러니 먹는 게 안 돼 있으면 예절이고 뭐 자존심이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관중은 오로지 경제부터 탄탄히 만들겠다라고 조직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 시대에 새로운 생존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포수가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포수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질 수 있던 그 자리를 관중한테 미루고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몰락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포수가는 그 1인자 자리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2인자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죠. 노자가 일명 얘기하는 그 성인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리더십, 공성신퇴라. 공성, 내가 공을 이루고 성공했으면 신퇴, 몸은 빠져야 된다. 아니 내가 이룬 공인데, 내가 이게 업적을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몸을 내가 그 공에서 물러나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뒤로 포수가 하는 말입니다.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세요? 관중도 위대하지만 자기 자리를 양보한 포수가가 더 위대했다. 공을 이룬 것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공을 누릴 수 있었던 포수가가 더 위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중도 스스로 알았죠. 이 포스가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관중이 나중에 포스가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와 나는 어렸을 때 장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갔는데 그는 내가 욕심이 많다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는 걸 인정해 주었다. 또 나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일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고 때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었다. 또 내가 벼슬을 했을 때 벼슬아치로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 못했을 때도 그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었다. 또 내가 전쟁에 나가서 3번이나 도망을 갔었는데도 남들은 나를 겁쟁이라고 전부 다 놀릴 때 당신은 지켜야 될 노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며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모시던 사람이 정권 이 싸움에서 지고 내가 적대시했던 사람 밑에 참모로 들어갈 때 남들은 나를 부끄럽다고 욕을 해댔지만 그 포수관은 당신은 조그만 치욕을 참고 대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나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아자는 부모여 지아자는 포수가라.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였지만 지아자, 진정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준 자는 포수가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관중과 포수가 누가 더 멋있고 진정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개인의 리더십이야말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고 바라집니다.